먼저 많이 거래가 올라온 곳들이 거래량을 주도한 곳이거든요. 그때는 이게 V자가 안 나오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확연하게 V자가 이렇게 한쪽은 바닥 따지게 하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한쪽에서는 계속 거래가 버티다가 갑자기 푹 떨어져요. 이 전세를 살 사람들이 뭐예요? 도망갔기 때문에. 어디로? 월세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시장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한쪽에서는 시장에 대한 또 어떤 여러 가지 잣대를 좀 다르게 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이게 상승인가 아니면 일시적 반등인가 하락인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좀 읽어야 될지 일단 팩트에 기반한 데이터들도 좀 체크해보고 그리고 지금 어떤 것들을 좀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 될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세. 지금 추세를 잘 읽는 것,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결국은 여러 가지 그 생물 같은 것이다 보니까 이 흐름과 어떤 전체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이지 뭐 답이 딱딱 나와서 뭐에 칼 자르듯이 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흐름이 나와지는지 추세가 이동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흐름을 읽어가는 시간으로 오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제가 지금 지난 12월부터 거의 매일같이 부동산 전문관장에서 거래량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물론 서울시의 이제 데이터지만 가장 대표적인 어떤 시세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게 서울 아파트 시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자, 지금 보시면 지난 작년 여름 되기 전에 5월, 6월 때까지는 그래도 거래가 1000건을 넘었어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적은 거래고요. 평균적으로 이제 우리 서울 아파트 거래는 한 5000건에서 6000건 정도가 뭐 잘 될 때는 한 7000건에서 많게는 10,000건, 1만 건도 거래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거래가 한 지난 상승장 때 몇 번 나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6월달에 겨우 턱걸이에서 1000건을 넘고 나서 거래가 이제 거의 없었죠. 없었다가 지금 12월 지나서 1월달 들어오면서 거래가 쑥 올라왔어요. 근데 이 거래량이 지금 현재 날짜가 며칠입니까? 2월 16일이죠. 그러니까 아직 2월달이 한 반 가까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1월달 거래 계약을 하신 분들은 거래 신고를 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짧게는 뭐 며칠 아니면 길게는 한 달을 꽉 채워서 거래 신고를 하는데 특히나 서울의 거래 신고는 좀 늦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또 예민하시기도 해서 거래를 좀 늦게 신고를 늦게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월달 거래가 이미 나온 것만 지금 몇 건이냐면 1246건이요. 1246건. 1246건인데 이게 지금 2월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거래가 제 생각에는 이만큼 더 거래량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게는 한 1800건에서 적게는 1600건 정도 사이에서 거래가 찍힐 것이다. 그러면 거의 지금 수준상으로는요, 지난 4, 5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게 중요하고 또 여기 2월 거래량을 보시면 2월달 거래가 되게 중요한데 2월도 지금 이제 겨우 16일째였는데 벌써 한 400건 가까이 거래가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3월 말까지 거래량이 계속 체크가 될 텐데 꽤 많은 거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아까 봤고요. 요거 하나 넘어가 볼게요. 자, 구별 아파트 거래량이에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서울의 전 구를 거래량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때 2022년 작년에 여름까지는 거래량이 제법 되다가 거래량이 확 줄은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푹 튀어나온 거 얘 뭘까요? 여기 금천구예요. 금천구. 얘는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는 이제 임대
그 주택을 그 통으로 LH, SH 이런 데서 통으로 매입하면서 거래량이 100몇십 건이 잡혀버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얘만 치솟아 있어서 이 데이터는 무시하셔도 돼요. 이것도 똑같이 동일하게 실거래 거래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걸려 있는 것이고요. 그 외 데이터들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 요 뾰족한 곳들, 지금 여기 먼저 많이 거래가 올라온 곳들이 거래량을 주도한 곳이거든요. 그게 어딘가 보는 거예요. 볼게요. 자, 먼저 지금 제일 높게 올라온 곳이 어딜까요? 예측이 되시나요? 바로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송파구가 가장 많은 거래를 찍었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을 압도적으로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성북구가 또 거래가 꽤 많아요. 성북구. 그리고 이제 보면 그 다음에 높은 곳이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어디냐면 요거 그레이색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나요? 지금 말씀드린 송파, 노원, 성북, 그리고 강동구, 요 강동구 이렇게 4개 구역은요. 지금 요 위에 거래가 잡혀있는 4개 구역은 모두 낙폭이 상당히 컸던, 많이 빠졌던 지역들이에요. 그 밑으로 나와 있는 곳 중에서 제법 거래가 많이 나오는 곳이 하나가 동대문구인데 동대문구 역시 굉장히 가격이 많이 하락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매수할 만한 아파트들 추천드릴 때 성북구 아파트 꽤 있었고 그 다음에 동대문구에서도 몇 개 아파트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상황이었죠. 자, 지금 낙폭이 많이 컸던 곳들은 바닥 다지기 하면서 가격이 찍고 올라가는 중인데 여전히 거래가 없는 곳들은 거래가 없었던 곳들은 이제서 뭔가 바닥을 찍고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실제 시세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헬리오시티죠. 헬리오시티. 잘 보이시나요? 이거 풀화면으로 놓을게요. 헬리오시티 거래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옆에 그 그래프가 보이시죠? 지금 밑에 여기 많이 빠진 거 요거는 직거래예요. 직거래. 그래서 큰 의미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프가 사실상은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V자 그림에서 띠링 하고 올라가는 그래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세가 어떻게 돼 있나요? 가격대가 16억대까지 내려왔었다가 지금 가격이 오르고 올라가면서 좀 거래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요.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뭐 17억, 17억 5천, 18억대까지 이렇게 거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느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거래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으로 지금 거래가 잡히고 있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또 다른 지역을 볼까요? 지금 우리가 아까 가격이 많이 빠진 지역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지역 중에서 거래가 나오고 있는 곳들을 찾아보자고요. 노원구 볼게요. 노원구. 거래가 많았으니까. 노원구에 보면은 상계주공 6단지. 6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 이렇게 V자 반등하면서 가격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도 지금 보면 5억 3천, 6억 뭐 중간에 2층 5억 4천이 찍히긴 했지만 6억 2천 또 찍히면서 가격이 이렇게 안정권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 거래가 지금 1월에만 6건이 찍힌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바닥을 친 곳들, 가격이 많이 빠진 곳들은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서울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지역을 좀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요즘 이제 조금 분위기가 많이 돌아오고 있는 광교를 가볼게요. 광교의 자연앤 힐스테이트.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가격 많이 빠진 곳들 중에 체크한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는 여기 V자가 안 나오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확연하게 V자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난 12월에 6건 그리고 1월에 지금 확인된 것만 7건 거래가 찍혔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가격대가 확연하게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10억 언저리에 있던 가격대들이 지금 올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10억, 10억 7천 이런 것들이 11억, 12억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13억대 거래가 2월에 와서 7일에 찍혔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반등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고 또 하나 보자면 동탄으로 가보겠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 단지인 우남퍼스트비를 볼게요. 자, 여기도 제가 20평대는 이미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을 때 V자 그렸던 걸 이미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도 동탄. 근데 지금 보시면 30평대도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도 지금 1월에만 5건 지금 찍히고 그러면서 가격이 8억대 물건은 소진되면서 9억 중반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확인하셨죠? 자, 이런 반면 지금 가격이 오히려 이제서야 빠지기 시작하는 곳이 있어요. 어딘가. 제가 굉장히 견고한 지역들인데 결국은 가격은 좀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지역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마포, 성동이죠. 마포, 성동. 용산은 제가 좀 제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용산도 조금 영향은 있을 거예요. 근데 마포, 성동. 그 중에서도 성동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제 인기 있는 지역이 성수동인데 성수동을 제외하고 그 다음 이제 제일 좋은 급지로 우리가 보는 것이 옥수이잖아요. 근데 옥수 같은 경우 옥수 리버젠이 대장 아파트인데 이제 사실상 20평대는 거래가 한번 나왔어요. 저가 거래가. 근데 30평대는 저가 거래가 안 찍혀서 제가 잘 버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 옥스파크힐스에서 거래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래서 20평대 같은 경우에는 옥스파크힐스에서 이미 1월에만 거래가 제법 나와서 지금 오히려 이제 바닥 다지기를 할 형국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12억대 와서 13억대까지 이제 가격 거래가 나왔고 1월 27일 날 30평대 같은 경우에 드디어 이제 낙폭을 키우는 거래가 이제 나온 거예요. 2건. 15억, 16억대. 이제.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말씀드려본다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한쪽은 바닥 따지기 하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한쪽에서는 계속 거래가 버티다가 갑자기 3억 푹, 4억 푹 떨어져요. 그러면 평균 가격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옥수동이라든가 마포권에 묵직한 아파트들이 한 3, 4억씩 툭툭 떨어지는 거래가 나오면 계속 우리는 하락하고 있다고 데이터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실제 상황을 보면은 어디는 오르고 있는 거예요. 바닥을 치고 조금씩 회복하고 있고 어디는 떨어지고 있고 평균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을 보시고 흐름을 읽어내시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거래가 많이 나오는 지역들은 이제 가격이 회복하는 지역인 거고 이제서야 바닥 거래가 툭툭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은 그거 몇 개 거래가 나와야지 다음 약간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아셨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흐름을 읽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심리입니다. 심리. 지금 시장은 굉장히 심리에 취약하죠.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하고 있죠. 우리가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시장을 만난 겁니다. 진짜. 그래서 그 기사가 또 오늘 나왔더라고요. 기사 잠깐 볼게요. 작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22% 내려서 역대 최대 하락했다.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없고 전국도 16% 넘게 하락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낙폭이다. 맞아요. 맞다고요. 그렇죠?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시장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제가 이미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런 시장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지나가는 중입니다. 지나가는 중이고 현재 이렇게 조금씩 거래량도 바뀌고 단지별로 방향이 선회하는 곳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작년의 데이터라는 거죠. 작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닌데 이 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공포에 휩싸이실 수 있겠죠. 하지만 시장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오늘 발표한 자료인데요.
주택사업 경기전망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택사업 경기가 어떨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보는 것이, 그 전망을 해보는 것의 지수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물론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좋아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제가 뭐라 그랬죠? 추세가 중요하다. 개선이 되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흐름은 전국의 67.6으로 이렇게 나와서 아주 좋지 않고 좀 여전히 좀 안 좋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지만 전월 대비해서 봤더니 어떤 상황이냐면 다 더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전월에 대비해, 전월에는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만큼 이렇게 안 좋다고 생각했다면 그때보다 좀 나아졌어 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개선됐다라는 거죠. 어디만 빼고 세종과 대구만 빼고요. 세종과 대구는 물량도 많고,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씩 개선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미 지난달에 반영이 되어서 이번 달에는 조금 지수가 높지 않게 나온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전국이 다 지난달보다는 좋아졌다, 좋아질 것 같다 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주택사업 경기전망 지수가 꽤 중요하다는 걸 지금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망치와 실적이 굉장히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우리 어떤 경기 전망도 그렇게 지금 예측을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국토연구원에서 오늘 또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바로 주택시장 소비자심리지수입니다. 지금 보면은 아주 너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세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국 시장을 봤을 때 색깔이 좀 흐려졌죠. 진할수록 안 좋은 거고, 회색으로 갈수록, 푸르게 갈수록 좋아지는 것인데, 전국도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파란 색깔 빛이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매매 시장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12월보다 1월에 들어와서의 심리 지수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호전이 됐고, 여기 지금 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는 더 많이, 매매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는 더 많이 좋아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랗게 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심리가 많이 개선됐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공포에 떨던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갈까요? 이 추세 흐름이 물론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의 흐름은 이렇다. 현재는 거래량도 늘고 있고, 현재는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 이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뀔 수 있어도 현재 우리가 정확한 이 현재 상황은 인지하는 게 맞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짚어야 될 거는 전세인데요. 전세 얘기는 좀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세는 제가 그전에도 누차 엄청 많이 강하게 전세 시장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려왔어요. 그런데 이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 이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 데이터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시죠. 리모 어디 이제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께서 전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전세 시장이 지금 전세 수급 지수, 그러니까 전세의 공급 대비 수요의 어떤 그 지수인데, 이게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보다가 조금 약간 웃음이 나왔는데, 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그게 100을 넘어가 버려요. 그럼 굉장히 전세가 시장이 막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100 미만이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져서 오히려 공급이 더 많고 전세가 부족할 때는 100 밑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지금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 지수가. 그런데 이게 과거 데이터 2008년, 9년도 안 좋았을 때 시장하고 비교해서 그때도 적어도 이 지수였는데 그거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안 좋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때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때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없었고요.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을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 전세자금 대출은 지금 금리랑 연동돼 있잖아요. 지금의 전세 수요가 수급이, 전세는 공급은 많고
이 수요는 확 부족해진 이유는 뭐냐면 공급이 많고 전세를 살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전세를 살 사람들이 뭐예요? 도망갔기 때문에. 어디로? 월세로. 월세로 도망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월세로 도망간 사람들은 이유가 그겁니다.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금리 감당할 수 없어서 전세 대출 못 받겠으니까 나 그 부담스러워서 싫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뭐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빌라왕 요즘 이슈 있었던 이런 것들도 또 영향을 미쳤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수요가 월세로 이동돼 있는 것이지 이 수요가 지금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수요는 언제는 다시 돌아옵니다. 언제?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으면, 적어도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안정적으로 돌아오면. 기준금리 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시장금리 그리고 대출금리가 어떻게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벌써 대출금리가 많이 내려왔죠. 물론 이게 계속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만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고금리는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결국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가 조금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최종 금리가 확인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름 지나서 어느 시점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 금리는 굉장히 좀 안정세를 보여줄 것이고 대출에 대한 부담도 많이 낮아지면서 도망갔던 전세 수요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많고 이미 전세 수요가 조금씩 이동해 오는 게 감지가 되고 있어요. 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그리고 월세 매물 증감인데요. 서울 아파트는 전세 매물과 월세 매물 모두 지금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죠. 지금 이렇게. 월세가 조금 더 매물이 많이 줄어든 느낌이 있는데 결국은 임차인들이 이동을 시작했다는 얘기도 되고요. 또 다른 거는 전세 매물 놓았던 분들이 거래를 하면서 매물이 조금 소화된 것도 있을 거예요. 두 가지 다 할 텐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보다 월세 매물 감소폭이 더 크다고 느껴집니다. 다음 서울 수도권을 볼게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세 매물은 많이 줄었어요. 월세 매물보다 오히려 전세 매물이 더 많이 감소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울보다 공급이 지금 더 많아요. 그런데 왜 매물은 더 많이 줄었을까요? 더 저렴한 전세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고가 전세보다 저가 전세들로 오히려 수요가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저가 전세들은 오히려 회복이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미 그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 오히려 경기도권의 전세가 오히려 매물이 더 감소폭이 크고 그만큼 전세 수요 이동이 조금씩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좀 정확히 좀 짚어볼 수 있고요. 물론 이 추세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흐름을 우리가 읽고 그 다음 어떻게 갈까를 계속 보는 것과 그냥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고 불안에 떠시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읽어볼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세를 일단 읽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심리시장이 많이 호전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얼어있던 심리가 풀리면서 사람들이 움직일 것이다. 세 번째, 전세는 결국 수요는 돌아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여러분들 너무 우리가 공포에 우리의 그 어떤 방향을 잃으시면 안 되고요. 공포감을 이기고 우리가 정확히 앞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장을 이겨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